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의 황진입니다. 당황하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기 전에 한 명씩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게 될 강성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찬입니다. 그리고 큰 비중은 없지만 기획하신 우리 민신태 팀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신태 팀장님도 나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꺼다 놓은 보리자루라고. 깍두기. 일단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앉아놨는데 중간중간 좀 추임새 이런 거. 네. 그럼요. 저는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리액션들. 얘기할 때만 나와주세요. 제가 진행자니까 제가 멘트 줄 때만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무래도 또 메인 또 진행자 아니겠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또. 이제 말씀하셔도 돼요. 민 팀장님. 추임새 한번 넣어주세요. 못하겠어요. 와, 저는 진로 레시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왜냐? 전 어떤 일로 밥벌이를 해야 되냐는 고민을 30살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 진로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거의 하수분과 같죠.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장생활 대기업에서 한 7년 정도 직장생활 했었고 직장 다니면서 그만두고 나서 몇 권의 책을 쓴 저자이고 강연하고 지금 팟캐스트나 뭐 여러 가지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책은 잘 안 팔립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많이 도와주세요. 좋은 책이긴 하지만 네. 잘 팔리는 책은 아니다. 좀 많이 도와주세요.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지금. 오늘 이제 주제로 이야기해 볼 거는 직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첫 해다 보니까 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또 제가 또 나름 직장의 전문가입니다. 5권이 모두 직장에 관련돼 있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직장에 대해서 직장이라는 게 어떤 곳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청소년에게 알려주고 싶은 직장 이야기입니다. 사실 직장의 역설은 뭐냐면 직장에 들어가기 전엔 직장이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장을 들어가야만 직장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다는 뭐 인생이 다 그렇겠지만 직장도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는 대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경험해보기 비슷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대학이랑 직장도 다 가봤는데 그렇지. 저는 본질적으로 비슷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보통 대학이나 직장에 대해서 이제 처음 청소년들이나 이제 지금 뭐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뭐 드라마, 그렇죠. 그리고 책, 특히 시트콤의 영향이 크죠. 판타지, 대학교에 대한 판타지. 도서관 가보세요. 꼭 그래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희망 직업 설문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네,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자 여자 해서 1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남녀로 구분해서 희망 직업을 조사했는데 초등학교만 남자 아이가 운동선수고 여자는 교사,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남녀 모두 교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당황했어요. 교사가 압도적으로 높네요. 저희 때는 있긴 있었는데 그렇진 않았거든요. 저희 때는 뭐 간혹 대통령도 있었고 간혹 뭐 과학자도 있었고 대통령이 단골 메뉴였죠. 그렇죠. 대통령 정도는 뭐 해줘야지. 꿈이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야 또 부모님도 아니겠어요? 좋아하시고.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된 게 이 설문조사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손 씨는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나라의 조사가? 미래가 밝네요. 이렇게 좋은 스승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학생들이 많아. 많은 걸 보니까 뿌듯하네요. 비꼬는 거예요 지금? 저는 다른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하셨어요? 노량진의 미래는 밝다. 저는 이게 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 소중하고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건 맞잖아요. 교사라는 직업이 그렇죠. 되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인 건 맞지만 뭐 그것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제 교사라는 직업을 선망하고 희망하게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어린 시절부터 안정적인 직업적인 이미지가 교사라는 그런 편견이 기성세대의 편견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친구들도 이제 어린 친구들도 교사하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나 이제 이거에 응답한 친구들이 그러면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기까지 누구를 통해서 이 정보를 받았나 그리고 영향을 받았나를 그냥 유추해 본다면 아마 부모님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이제 그걸 또 다시 또 유추해 본다면 부모님들도 안정적이질 바라지 않나. 안정적인 게 최고더라. 살아봤더니 안정적인 게 그냥 뭐 속된 말로 짱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또 드네요. 직장에 관련돼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
상담 같은 걸 해요. 진로의 상담.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의 상담이 아니고 실제 이제 일을 하는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고뇌들 있잖아요. 아까 전에 그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들었을 때 제 책을 읽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통해서 저한테 하세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생각났던 분 중에 한 분이 초등학교 교사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신 적이 있어요. 메일을 보냈던 거를 이제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그 선망하는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렇죠.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라고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인사하게 되면 돌아오는 말은 항상 부러워요, 좋겠어요 라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늘 한 번도 자신 있게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라고 저를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교사로 한 해 한 해 시간을 보낼수록 대한민국 초등학교 교사 김민지는 있지만, 김민지는 참고로 가명입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여행하기를 좋아하며 해외밴드를 좋아하는 김민지는 잃어버린 느낌이 듭니다. 한 해 한 해 그냥 편안하기만 한 교사의 삶에 안주해버릴 제 자신이 무섭습니다. 이 삶에 더욱 길들여지기 전에 사표를 내고 유학길에 올라 공부를 하며 저를 찾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한테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모 혹은 사회에 의해서 강요받은 거거든요. 교사가 되어야만 한다고. 그게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그리고 너는 그 정도 성적도 되니까 당연히 글로 가야 된다라는 암묵적 강요를 저는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예, 이분이. 그래서 선택했었던. 사실 어렸을 때는 행복에 대한 동경은 있지만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뭐 나이 들어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저는 그 어린 친구들의 사춘기 혹은 뭐 불안함 이런 거의 근원이 그거라고 해요. 아, 내가 언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제 친구들 중에 어렸을 때도 되게 당당하고 늘 자기 주장을 했었던 친구들은 늘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난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하면 행복해. 이거 하면 즐거워. 라고 했었던 친구들은 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고 그게 뭐 듣긴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멘탈이 강한 그런 친구들. 예, 멘탈이 강한 친구들은 행복에 대해서 그거를 그 당시에 어렸을 때는 어떤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냥 암묵적으로는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행복 이거야. 난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이야 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이제 초, 중, 고 친구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 행복에 대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정제된 언어로서든 아니든 개념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특히 주위 사람 중에 가까운 사람,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부모라든지 선생님이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되게 마음이 안정되거든요. 아, 이것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 타인의 삶을 산다. 네, 타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끝이 저는 이거라고 봐요. 김민지 씨, 가명 김민지 씨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초등학교 4년 차시거든요. 5년 차인가 4년 차실 거예요. 근데 대충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마 30 왔다 갔다 할 거예요. 20대 후반이나 30 왔다 갔다 할 건데 이제 아신 거예요. 아, 이게 나한테 맞는 옷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 해서 그걸 100명이 먹어서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그게 꼭 내 입맛에도 맛있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깨달음들 이제 실제 삶을 한 30년 정도 살아오니까 자기가 뭘 맛있어 하고 뭘 맛없어 하는지 이제 좀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밥상에 차려진 거는 어른들이 맛있다고 한 거밖에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멘붕이 온 거예요, 이분은. 아마 오프닝 때 이런 교사분 얘기를 한 것도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이 선망하는 이 교사라는 직업도 이렇게 충분한 고민 없이 이렇게 선택하면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죠. 하물며 대다수의 분들이 선택하는 직업의 형태가 직장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직장인에 대해서도 제대로 잘 모르면 똑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직장의 전문가 황진규 씨를 모시고 진짜 직장 이야기를 이제 청소년에게 알려주고 싶은 직장 이야기, 진짜 직장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뭐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당연히 직장은 도대체 어떤 곳이지? 뭐 하는 곳이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직장과 직업에 대한 관계를 놓고 두 가지 개념을 놓고 직장에 대해 설명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직업이라는 거를 형태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딱 거칠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저는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를 거칠게 두 가지로 나누면 전 직장인과 비직장인이 있다고 거칠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을 둘로 나눈다. 네, 그걸 그냥 형태적인 측면으로 거칠게 딱 나누면 직장인과 비직장인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장인은
말 그대로 이제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서 조직 속에서 일을 하고 또 이제 매달 예측 가능한 액수의 급여를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비직장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군가에게 고용되거나 조직에서 일하지 않고 혼자 일하거나 혹은 본인이 누군가를 고용하거나 조직을 만드는 사람이 저는 비직장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내지는 뭐 그냥 우리가 그렇죠. 속칭 사장이라고 네, 말하는 그런 분들. 그래서 뭐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직장인은 뭐 통칭해서 이제 월급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비직장인은 뭐 프리랜서, 사장님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일상어로서 얘기하는 것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직장은 직업적인 형태에서 보면 사실 가장 보편적이잖아요. 그냥 사장이 많겠어요, 직원이 많겠어요. 직원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청운의 꿈을 갖고 있겠지만 아마 아주 대부분은 직장을 다니게 될 거예요. 그렇죠. 다들 스티브 잡스를 꿈꾸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꿈을 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했었죠. 서울대 갈 거야.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연고대는 가야 되지 않겠어? 고3 초였어요. 그래도 인서울은 해야 되지 않겠어? 후반으로 갈수록 수능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4년제는 가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네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대부분이 직장을 다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대해서 이제 알고 그러니까 매를 맞는 것과 매를 맞는다라는 거는 그렇지만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또 직장이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진로 레시피를 준비하면서 조금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 뭐 좀 좌우 논리의 단어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노동을 왜 하냐라고 하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 좀 조금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일을 왜 하나? 일을 왜 하세요, 팀장님? 우선은 처음에 직장에 가서 일을 왜 했냐면요. 돈 쓰려고 일을 했어요. 돈 벌려고가 아니고 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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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 이제 하는데 아무리 대학교 때 아무리 멋을 내고 해봤자 거짓대를 벗을 수는 없거든요. 돈을 좀 벌어야지 이 거짓대를 벗고 거짓대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조금 이런 것도 벗고 좀 쓰면서 좀 아무 뮤지컬도 보러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그리고 여자친구랑 좀 뭐 여행도 좀 가보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려고 이제 직장을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성찬 씨는 왜 노동하세요? 과거 말입니까? 지금 말입니까? 지금 지금은 슬퍼. 지금 얘기 슬프고. 지금은 하루 세 끼를 위해서 이러면 너무 슬픈가?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 되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노동이라는 단어가 너무 이념적인 단어로 훼손된 것 같아서 일이라는 단어로 잘 바꿔서 얘기하는 게 좀 더 그렇죠. 거부감이 그걸,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일이라는 거를 왜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세상에 저는 모든 일이 인생이라는 게 준비되지 않았을 때 시작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사랑도 그런 거잖아요. 뭐 내가 사랑할 충분한 준비가 됐는데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냥 훅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끄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군대 갔다 와가지고 뭐 대학교에서 공부 좀 하니까 나는 아직 앤 것 같은데 갑자기 일을 하래. 취업을 해야 된대. 그렇게 우리는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가 됐을 때 우리의 준비 상황을 알아보고 거기서 뭔가 우리 삶이 펼쳐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보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아마 분명히 많은 어린 친구들은 그 일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과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게 정립되기 전에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랬듯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해본 것과 안 한 건 차이가 많이 지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추상적이면 안 되거든요. 되게 구체적이어야만 돼요. 그렇죠. 예. 그럼 일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 공간은 되게 구체적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일이라는 걸 하게 되는 때 그 일하는 공간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게 직장이니까 직장에 대한 직장이 어떤 곳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직장에 대해서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리 밝혀두지만
황준규 씨의 직장에 대한 모든 얘기의 결론은 직장 그만둬라는 항상 거기 일로 때문에. 갑니다. 근데 우리 과장 팀장님께서 하도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꾸역꾸역 장단점을 구분했어요. 단점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다. 그래도 장점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아니에요, 딱 맞아요. 딱 3대 3인가요? 아 진짜 절묘한 균형감. 하지만 개수로는 3개 3개인데 아마 딱 저울에 올리면 한쪽으로 기울어질 거예요. 어느 쪽인지는 거기서부터는 여러분의 제 가치관에 생각이니까.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먼저 장점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모토가 어떤 방송을 해도 정직이 제 모토예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직장이 자아실현의 장이다 이런 소리는 저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니라는 거를 일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빼고 자아실현이라는 얘기는 빼고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만 한번 해볼게요. 직장의 단점은 뭐니 해도 장점 아닌가요? 장점? 수입의 직장의 장점. 이미 편견이 가득 세 있어. 이미 마음속에는 나는 기운 사람이야. 나는 편견에 가득 찬 사람이야. 난 인정해. 우선 직장의 장점부터 말해보면 뭐니 해도 직장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수입의 안정성이에요. 그 매달 들어오는 월급. 그러니까 그게 안정적이라는 게 예상 수입의, 가능한. 액수가 크다는 게 아니라 수입이 안정적이라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잘리지 않으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잘리지 않으면 예측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그래 계획을 세우고 네,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예상되는 돈이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내 예상할 뜻대로, 수 있는 내 거죠. 뜻대로 되는 네,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신나거든요. 그게. 직장에 그러니까 신난다기보다는 되게 희망적으로 그렇죠. 되죠 사람이. 그러니까 미래가 보일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게 되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와서도. 실제로 저는 이제 직장인과 뭐 형태적으로 하면 개인 사업자를 양쪽을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면 수입적인 측면에서 지금 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아니라 규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수입이. 만약에 1년에 1,2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을 버는 것과 600만 원씩 1년에 2번을 버는 거는 후자가 굉장히 더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뭐 개인 사업자들이 대표적으로 가장 크게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 그 금액 액수를 떠나서도. 그래서 그게 저는 직장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장점으로 꼽자면 되게 주어진 업무만 하면 돼요. 한정된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전문성 함양. 그렇게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 전문성이 굉장히 허황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널널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 사업자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는데. 다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단적인 점이 제가 직장 다닐 땐 저는 마케팅만 했어요. 그것만 하면 돼. 보고서도 그것만 쓰면 돼요. 영업 제가 안 하러 다녀요. 영업팀에서 하면 돼요. 저는 온리 마케팅만 하면 돼요. 조율하고. 근데 지금 저는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진행도 하지 심지어는 지금 제가 헤드폰 쓰고 지금 엔지니어링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다 해야 되잖아요. 지금 개인 사업자는. 널널하다고 표현하면 이제 오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사 같은 경우는 분업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자기한테 주어진 자기가 맡은 일만 해내면 다른 일은 또 다른 사람이 해서 그게 다 조율이 되면서 회사가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분업화가 장점이 될 때는 분업화의 장점은 그거죠. 효율이 높이는 거는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건 조직의 장점인 거고 그렇죠. 그걸 개인의 장점은 널널하다는 거예요. 사업자에 비해서 개인 개인 사업자에 거지. 비해서 널널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장점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너무 전방위로 펼쳐져 있는 일을 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 관용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월급쟁이는 퇴근하면 땡이지만 사장은 퇴근해도 일한다고. 근데 또 직장인 분들 또 들으면서 또 울컥하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 예, 스마트폰이나 문자로 스마트폰도 다 있고 또 집에 가서 누우면 뭐 좋아요. 아름다운 그거 가족만 편집해 주세요. 편집. 아름다운 가족만 생각하지 않아요? 황준규 씨의 편견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보낼 겁니다. 저를 사람들이 함부로 뭐 얘기할 수 없는 게 저는 한국에서 제일 빡세다고 평가받는 직장 중에 한 곳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래도 돈 많이 받았잖아요. 돈 많이 받았죠. 그럼 됐지요. 맞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막 내가 고생했어요. 근데 이제 직장인들 야 너 연봉 세잖아. 참아야지. 뭐 이런 미안해요. 거죠. 훨씬 빡세고 돈 적게 받는데 얼마나 많은데.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네요, 제가. 자, 그리고 직장의 또 하나의 장점은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이거는 직장을 다닐 때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본능의 뭐 6가지 그거 중에 뭐 그런 그렇죠. 거 맞으면 인간은 소속의- 무리를 네, 사회적 네.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사회적 그래서. 그 소속의 본능 뭐 있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나는 뭐 현대자동차 다니는 사람이야, 삼성자동차 다니는 사람이야라는. 그 제가 직장 다닐 때도 그랬거든요. 저는 퇴근할 때도 카드키를 빼지 않았어요. 신입사원 때. 천에 네.
전하다니요. 자부심 넘치는 소속감과 자부심 넘치는 직원이 그 정도로 저는 배지를 항상 양복에 달고 다녔어요. 손발이 오그라들어. 그런 게 다 소속감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속감도 사실 뭐 되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혼자서 아무 소속감도 없이 있는 브랜드죠. 거는 그게 그 회사에서 그래서 말하는 게 그것도 브랜드죠, 장점인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야,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라는 건 직장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직장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수입의 안정성,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사업자에 대비해서 주어진 업무만을 할 수 있는 업무 환경,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소속감. 직장이라는 공간이 주는 소속감, 동료들이 주는 소속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직장의 아주 큰 세 가지 장점을 말씀해 주셨고 그렇죠. 이제 직장의 아주 소소한 단점 세 가지. 이건 제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편견을 가득한 사람으로서 제 전문 분야로서 제가 보니까 그냥 소소한 거 세 가지네. 그러니까. 그래 큰 단점은 아니네요. 제가 소소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입증하고 말 거예요. 제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끌어오고 있어요 이쪽으로. 예, 직장의 단점은 가장 큰 단점은 사실은 회기라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다 보면 비교적 요즘에는 이렇게 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주는 직장들이 많이 생기고는 있어요. IT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한국계 기업은 개개인의 개성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도 다 상명하복식 군대 문화인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 형태가 얼마나 세련돼졌느냐, 투박하느냐에 용어가. 그 시키는 방법이 청유형이냐 명령형이냐 뭐 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그 구조 자체가 피라미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군대식 상명하복 문화가 많아요. 시킨 대로 해라는 문화가 보편적이고 이런 문화 속에 있다 보면은 개인의 개성은 언제나 무시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개성이 무시되다 보면 나는 잃어버리고 조직 속에 있는 나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저는 직장이 개인에게 주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까 성찬 씨가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분업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사실 분업화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에 가깝거든요. 직장의 또 다른 단점은 사실 부품화거든요. 개인을 굉장히 부품화시켜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 자동차를 만든다. 그럼 그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의 전 프로세스를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한 명도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주어진 자기 역할만 하거든요. 팔로 다니는 사람은 영업하는 사람 영업만 하고, 마케팅하는 사람 마케팅, 생산하는 사람 생산, 도면 그린 사람 도면 그리고. 근데 그게 다 뭐 유기적으로 움직였을 때 하나의 자동차라는 최종 생산물로 나오긴 하지만 그 전체 다를 관할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 개인은 되게 부품화되거든요. 내가 뭔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찰리 채플린의 흑백 영화에서 보면 그런 묘사를 한 게 있었잖아요. 모던 타임즈인가? 네, 모던 타임즈라는 거에서 막 계속 이렇게 자기는 그 나서 조이고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고 나서만 조이고 있잖아요. 그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해요. 개인의 부품화가. 근데 지금 달라졌느냐? 불과 얼마 전까지 직장을 다녔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별로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근무적인 물리적인 근무 환경이 좀 좋아졌을 뿐이지 그 부품화는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품화 되면 사람은 직장 속에서 내가 여기를 다녀야 되나라는 고민, 갈등, 그 행복하지 않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김민지 선생님처럼 그런 네. 생각을 할 수 하게 있다.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저는 자유의 제한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주 근본적인. 아까는 그 장점은 이렇게 단어가 굉장히 현실적인 단어인데 여기는 다 추상어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단어들이 멋있네요. 회기라와 저는 편견에 가득 찬 사람이니까요. 설득하기 위해. 자유의 제한이에요. 자유의 제한이고 이건 뭐 굳이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직장에서도 자유는 있어요. 왜 뭐 자유 없겠어요. 퇴근하면 자기 마음대로 뭐 할 수 있고 뭐 그런 깨알 같은 자유들은 다 있죠. 하지만 저는 직장을 다닐 때 제 아들을 단 한 번도 유치원에 데려다 준 적도 없고 데리고 온 적도 없어요. 그리고 유치원에 운동회를 할 때도 저는 간 적이 없어요. 못 갔어요. 그렇죠. 불가하죠. 네, 불가하잖아요. 불가하죠. 그게. 근데 지금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하거든요. 운동회 할 때 저는 달리기를 하러 가고 데려다 주기도 하고 데려오고.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라고 직장을 다니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라고 하지만 그 어떤 자발적 복종을 정말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한번 모든 직장인들이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직장은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고 침해하고 제한한다는 거죠.
제가 듣다 보니까 이런 단점 같은 거는 아마 우리 청소년들이 느낄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뭐 회기라나 자유의 제한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죠. 뭐 일단 뭐 두 발의 자유나 교복을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는 어느 게 옳고 그르다는 제쳐두고 일단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일단 자기 삶에 많은 것들이 사실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어떤 용모적인 제한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미 사실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과 아마 비슷하다고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보면 될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돈이 걸려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돈이라는 게 진짜 살다 보면 정말 필요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연봉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까 뭐 아이를 키우다 보면 더 잘해주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근데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 회기라에 빠진다라는 게 이제 직장인분들이 이제 부모님들 모습에서 그런 걸 많이 보고 이제 부모님들도 그런 한계를 이제 갖게 되시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what's next 이게 없는 거거든요. 그 솔루션은 지금 들으시는 분이 학부모님이시라면 지금 우리가 했었던 얘기에 사실 답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 답을 얻고자 하시는 분은 서점에 가서 사표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제가 모든 답을 적어놨어요. 그 책을 읽으시면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어떤 다음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직장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는 진짜 이렇게는 마무리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마무리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직장 생활을 저도 청소년기 제 아이에게는 그리고 우선 한 번은 하지 말라고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은 해봐. 그게 왜냐면 좋은 것도 배우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 같은 거. 그게 확실히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커뮤니케이션이랑 대학교 때 했던 거랑 직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대화하는 거라든지 인사하는 법이라든지 예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확실히 직장에서 배우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신 이제 그 다음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꼭 유념해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직장 다음에 지금 모든 이제 스펙이나 그 교육 과정들이 첫 번째 직장 가는 것까지만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은 뭐 할까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 그렇고 이 방송을 듣는 청소년 분들도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특히 또 청소년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뭐 한균기 씨가 오늘 직장의 아주 큰 장점 3가지와 아주 소소한 단점 3가지를 얘기해 줬는데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런 단점은 거의 없는 단점이지.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 장점과 단점이 저는 이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듣고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냐면 자기가 나중에 어떤 직장을 바라볼 때 직장이 좋고 나쁘고 나한테 맞고 안 맞고를 평가할 때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연봉 많으면 가야지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뭐 소속감이면 소속감, 어떤 업무를 하는가, 수입은 안정성, 아니면 얼마나 여기는 어떤 개인의 개성을 존중해 주는가, 뭐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나름의 직장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안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갖춘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장점과 단점만 듣고 직장 가면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무조건 직장 돈 많은데 가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통 뭐 직장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저도 그것도 뉴스로 봤습니다만 뭐 평생 첫 번째 직장 들어가서 그만두는 데까지 뭐 한 3년이 안 된다고 이제 그렇죠. 그런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3년이 정확하게는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3년 정도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3년 있을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졸업하고 막 가는데 그거보다 더 오래 사람 만나듯이 오래 좋은 친구 구하듯이 이제 직장 같은 경우도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이제 좀 생각을 하셨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에 어떻게든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참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균규 씨의 편견에 맞서 옳지 않아. 균형을 잡기 위해서. 옳지 않아. 이런 가식적인 미담들, 현실을 가리는 우리 아이들을 점점 불행으로 내모는 이런 미담들 좋지 않아. 마무리를 하면서 덧붙이면 어떤 부모가 되면 좋은 부모가 될까?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어른이 되려면 자기가 행복하게 살면 돼요. 애들한테 뭐라 저러라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말고 그 같은 의미로 직장인들이 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삶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네들도 그네들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최소한 자기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삶을 훼손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직장인이라도 행복해. 라면 직장인을 시키겠지. 그러면 애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않으면서 안정을 쫓아가는 그 삶의 끝에
불행이 도사리가 있다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면서 자기가 지나왔던 삶을 부정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짓만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직장 전문가 황진규 씨께서 청소년들에게 직장이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런 질문이 들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직장이라는 곳에서 청소년들은 직장 생활을 해도 좋은가? 아마 편견으로 가득 찬 황진규 씨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겠지만, 저희가 다음 시간에 황진규 씨의 편견에 맞서 균형 잡힌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저희가 청소년 직장생활 해도 좋은가, 직장생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전 동의해요. 해도 좋습니다. 전 동의해요.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두 분의 공격에 맞서서 철저하게 수비하는 모습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